단종은 8살 나이에 할아버지 세종에 의해 왕세 손에 책봉됐고 심지어 문종이 정말 어렵게 얻은 금지 오겹 외아들이었습니다. 자, 적장자 계승을 중시하는 조선에서 적장자 아버지 문종에 이어 적장자 아들 단종까지 왕이 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첫 그동안 번째 사례. 없었구나. 없었습니다. 맞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 그래서였을까요? 할아버지 세종의 손자 사랑이 뭐 무척이나 지극했다고 하죠. 어느 정도였냐면 손자 단종을 등에 업어가며 어화둥둥 사랑으로 키웠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걱정 없이 왕위를 이을 것 같았던 단종의 인생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1452년 5월 단종의 아버지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스르르 눈을 감고 말았거든요. 단종이 불과 12살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만 겁니다. 근데 교수님, 이 단종에게 아버지의 죽음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요? 네, 한마디로 12살 어린 단종을 보호해줄 왕실의 큰어른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였죠. 단종의 모친이었던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으면서 죽었고요. 그리고 그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 할머니가 보호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할머니였던 소원왕후 역시 세종 후반기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는데 왕실에서는 단종을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왕위를 시작을 한 것이죠. 단종의 머리를 찌끈거리게 만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고명사은사, 조선 왕의 즉위를 승인해준 명나라에게 인사를 올리려 보내는 사신입니다. 당시에는 조선의 왕이 즉위하고 나면 명나라 황제가 승인을 해줘야 됐거든요. 조선 왕실을 대표하는 사신단인데다가 처음으로 명나라 황제에게 예를 갖추는 일입니다. 그러니 단종 역시 공을 들인다 안 들인다. 드리죠. 드려야죠. 이게 자기 첫인상이니까. 그렇죠. 잘 심어줘야죠. 명나라에.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나 보낼 수 없는 건 물론이고요.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는 고된 일을 맡겠다는 이도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단종이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1452년 9월 10일 단종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보시죠. 추상께서 나이가 어리고 정부에 대신은 조정의 정사를 도모하고 의논하는데 우리들은 일하는 것이 없으니 사신으로 가기를 청합니다. 누군가 명나라로 향하는 고명사은사에 자원한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관직이 없는 사람이라 마땅히 할 일도 없어 먼 길을 떠난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네. 거예요. 자, 이렇게 명나라에 다녀오겠다며 자원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수양대군 납시오. 수양대군? 바로 단종의 큰 삼촌 수양대군이 꺼낸 말이었습니다. 수양대고 이때부터 나와요? 네, 수양대군은요 종씨를 대표할 수 있는 자신이 명나라에 다녀오는 게 오히려 명나라 체면도 세워주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자기가. 네, 명나라에게는요 사신으로 온 수양대군이 조선 종친을 대표하는 인물로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몇 신하들은요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다녀온 거 반대합니다. 자, 하지만 이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수양대군은 고명사은사로 명나라에 가서 업무를 잘 수행합니다. 자, 그렇게 명나라에 다녀온 이후 수양대군은 종친들 사이에서 또 조선 조정에서도 입지를 굳건하게 다질 수 있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단종은요 누이 경혜공주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밖이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삼촌 수양대군이 경혜공주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수양대군은 왜 이렇게 다급하게 경혜공주의 집까지 찾아왔을까요? 바로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누이 경혜공주의 집에 들이닥친 삼촌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나머지 잔당들 처리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대신들 소집해달라 요구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명패를 내어달라 요구하죠. 태호 씨, 이때 삼촌 수양대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삼촌 저 좀 살려주세요. 사건 이후 약 3개월 뒤인 1455년 윤 6월 11일 신하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만한 발표를 합니다. 자, 이 내용 우리 정태호 씨가 한번 단종의 심정에서 한번 읽어봐 주시죠. 숙부는 선왕의 아우님으로서 일찍부터 덕망이 높았다. 이에 이 무거운 의무와 책임을 풀어 우리 숙부에게 부탁하며 넘기는 바이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왕다리를 맞습니다. 단종이 삼촌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넘기고 상왕으로 물러나겠다 선언을 한 거예요. 저 때 저렇게 딱 발표할 때 진심이실까요? 사실 그 할머니처럼 키워주시던 분이 귀향을 가게 되는 사건이어서 심리적으로 단종이 완전히 이때 무너진 것 같아요. 아, 그럼 지금 약간 되게 포기 상태. 단종이 상왕으로 물러나고 약 1년여의 시간이 흐른 1456년 6월 2일 단종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이고. 세종 때부터 조선 조정에서 일해온 성삼문, 박팽년, 하회지 등 이 집현전 출신 관료들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태호 씨, 이게 지금 무슨 일 때문인지 알고 계시죠? 네, 집현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문신 중에 한 명이었던 김질의 배신으로 이 복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육신, 단종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다 죽은 6명의 신하입니다. 세조 몰래 단종을 복위시키려다가 들키고 만 거예요. 그런데 추국 도중 나온 어떤 말 때문에 조용히 살고 싶었던 단종의 삶을 세차게 뒤흔드는 일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그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상왕께서도 역시 너희들의 역모에 참여해 알고 있는가? 하니 성삼문이 대답하기를 알고 있다. 창덕궁에 나아가니 상왕께서 대도자를 내려주셨다. 대도자? 대도자가 뭐지? 칼. 그러니까 역모를 하라고 칼을 준 거네요. 그렇죠. 상왕, 즉 단종이 이 역모에 가담했다는 이야기예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게 사실이든 아니든 단종한테는 되게 불리한 증언인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교수님, 이번 용모에 단종이 참여했나요? 사실 상황 단종이 사전에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신뢰가 많이 가지 않는 그런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단종의 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뒤에서는 자신의 복위를 위한 제스처를 취했다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하지만 약 1년여의 시간이 흐른 1457년 6월 21일 누군가 세조에게 또 한 번 역모를 일으키려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판돈령 부사 송현수와 행돈령부 판관 권완이 반역을 토모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송현수. 정태호 씨, 송현수 누굽니까? 정순 왕후의 아버지. 단종에게는 장인어른이죠. 잠깐만 그 수양대군 친구. 맞습니다. 허허, 이거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저는.
사실 영모를 계획했다는 의견만 있을 뿐 실질적인 모의 증거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세조는요, 송현수의 영모 계획을 듣자마자 바로 진상을 조사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단종에게 어명이 내려옵니다. 상왕을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에서 살게 하라. 아하. 상황으로 물러나 있던 단종을 일개 군으로 낮추고 영월로 보내라는 거였습니다. 단종이 먼 유배기를 떠나기 전 아내 정순왕후와 실제로 눈물의 이별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어딘지 아세요? 청계천인가요? 네, 맞아요. 아, 청계천 영도교. 영도교? 이 영도교에 담긴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 유배지로 향하는 남편 단종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기 위해서 정순왕후가 맨발로 나옵니다. 네, 한달음에 달려 나왔고 바로 이곳 영도교에서 단종과 정순왕후 두 사람이 영영 이별을 하게 됩니다. 어우. 그래서 이 다리를 영이별 다리, 영이별교, 영영 건넌 다리라고 아. 불려지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구중궁궐에서 오직 서로의 품에 의지하던 두 사람은 바로 이 영도교에서 생애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영상 보니까 더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장면. 슬퍼. 노산군이 되어 유배길에 오른 단종이 도착한 곳, 과연 어디였을까요? 어디지? 보시죠. 자, 험준한 고개를 넘어서 단종이 도착한 유배지는요, 강원도 영월의 청룡포란 곳이었습니다. 약간 섬처럼 되어져 있고요. 네, 네. 그 둘레가 강물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는 지금 어때요? 산. 산이 굉장히 가팔라요. 그래서 저기를 드나들 수가 없어요. 물살도 되게 거세고. 그런 첩첩산 중에 사실은 혼자 내버려 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외로운 일일까.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옥이죠, 지옥. 그런데요, 감옥과 같은 청룡포에서 외롭고 힘겨웠을 단종의 말동무가 되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 혼자 간 게 아니에요? 확인해 보시죠. 청룡포 숲 한가운데 군계 일학처럼 솟아있는 소나무, 관음송입니다. 저게 단종의 애처로운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또 오열하는 것도 직접 들었다고 해서 볼관, 소리음, 그래서 관음송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조선 조정이 또 한 번 떠들썩해집니다. 1457년 6월 26일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또 다른 영모가 발생하고 만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영모의 주인공은 또 누구였을까요? 누구죠? 고변을 당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유, 바로 세종의 6번째 아들인 금성대군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요, 유배를 떠나서 경상북도 순흥 지역, 오늘날 영주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유배 중이었던 금성대군이 지역 인물들과 결탁해서 단종을 복위시킬 계획을 세우다 발각된 겁니다. 아 근데 이 정도면 아무것도 없는데 영모를 핑계로 그냥 죽이고 싶은 사람을 다 없애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양대군이 그 권력을 다 잡고 있는데 영모를 꾀할 만한 사람도 사실 없었을 것 같고 무서워서. 네. 그래서였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세조의 고민이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간원에서 이유를 법대로 처치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1457년의 실록에는요, 금성대군과 노산군, 즉 단종의 처분이 거론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때 세조의 반응은 이 일을 논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말을 돌립니다. 자, 또 다른 기록 한번 보시죠. 양녕대군 이재, 효령대군 이보가 다시 노산군 및 이유 등의 죄를 청하였다. 그러니까 심지어 단종의 큰할아버지였던 양녕대군이 단종과 금성대군을 처벌해야 한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녕대군 입장에서는 노산군이 뭐죠? 손주잖아요. 손주. 왜 손주를 자꾸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건가요? 지금 충분히 노산군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종친 가운데 가장 어른들인데 이미 수양대군 세조편에 서서 철저하게 수양대군의 어떤 그 안전과 보위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죠. 단종이 살아있는 게 눈에 가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끊임없는 고변에도 세조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보시죠. 임금이 이르기를 오늘은 단지 술이나 마시십시오. 이 일은 논할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의외로 세조는요, 이 일을 논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말을 돌립니다. 차마 조카를 처분할 수 없겠다는 삼촌의 마지막 양심이었을까요? 네, 미스테리예요, 수양대군. 자, 그런데 단종과 금성대군의 처분을 두고 조선 조정이 뜨거워진 그때 유배지에서 시를 쓰며 숨죽여 지내던 단종에 관한 뜻밖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보시죠. 노산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하니 예로서 장사 지냈다. 수가 무슨 뜻하는 거지? 맞습니다. 세조실록에는요, 단종의 측근들이 세조에 의해 하나둘 죽게 되자 그 두려움에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종은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요, 편히 눈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종의 죽음을 두고 수많은 의혹들이 모락모락 피어났거든요. 실제로 또 다른 기록들을 보면요, 단종의 죽음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영월에 사약을 보냈으니 그 공사가 지금도 금부에 남아 있습니다. 선조실록. 삼촌 세조가 사약을 내려 조카 단종을 죽였다는 기록입니다. 자살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런데요, 비슷하지만 묘하게 다른 기록이 또 남아 있습니다. 공생 하나가 차마 하지 못할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가 즉시 9구멍에 피를 쏟고 죽었다. 숙종실록. 당시 금부도사가 사약을 들고 왔는데 차마 단종에게 건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인 한 명이 자신이 직접 전하겠다면서 앞으로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세조실록, 선조실록, 숙종실록, 실록에서조차도 단종 죽음에 대한 기록이 지금 제각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사인 연려실 기술에는 단종의 죽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단종을 모시고 있던 통인 하나가 활줄의 긴 노끈을 이어서 단종이 앉은 뒤로 가서 목을 걸고 창구멍으로 끈을 잡아당겼다. 연려실 기술에는 단종을 모시던 하인이 큰 상을 받을 마음에 단종을 목 졸라 죽인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내용본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다 내용이 좀 조금씩 다르지만 확실한 거는 본인 스스로 죽은 건 아니다. 타살 얘기가 많네요. 실록에 남아있는 기록과는 달리 야사를 보면 단종 죽음의 배후에
삼촌 세조가 있다는 의심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